우리가 국민들이 싸우고 뭐 이끌고 땡기고 밀고 해가지고 내란 전담 재판부 특별재판부를 지금 만드는 문턱까지 와 있는데 한 2, 3일 만에 뚝딱 해서 만든 거야 지네는. 이렇게 쉬운 거였어? 왜 우리가 조이대에 대한 탄핵을 이야기하냐면 이런 식으로는 장난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국민들을 능욕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내란 전담재판부 입법 앞두고 대법원 전담재판부 자체 설치, 네.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예규 제정, 입법 대신 사법부 내부 규칙으로 네. 내란 외환 사건 신속 심리. 지금 이거 이제 법안 이제 본회의에 넘기겠다고 하니까 네. 이제 와서 네. 장난치는 겁니까? 이게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이거를? 장난치는 거죠. 아, 네, 그렇군요. 아니, 네. 모르셨어요? 장난치는 거구나. 아, 자, 아니 그러니까 진짜, 네. 자기들은 어떤 성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심각하게 의심되는 상황인데 제2의 내란을 벌였다는 게 그런데 건드리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이를테면 그 답변서는 조이대가 썼겠습니까?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써가 조이대 한번 훑어봤겠죠. 그럼 뭐 형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 상황들. 또 하나는 아까 법원노조 말씀하신 법원노조 고마워요. 근데 진짜 배기로 성명을 발표해야 될 사람들은 판사들이거든요. 조이대 때문에 지금 균열이 생기고 있다. 국민들이 더 이상 재판을 안 믿는다. 우리가 기댈 거는 법률적 권한이 아니라 국민적 신뢰에 바탕해야 된다라고 목소리 내는 게 뭐 한 손으로도 모자라요. 4명인가? 법관 대표자회의가 2번이나 만나가지고 이 입장을 못 내냐? 아니 그 지들 기득권만 챙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국면 내란을 극복하더라도 사법개혁에 대한 쟁점들은 우리가 정확히 가져가야 된다. 사법개혁을 법원개혁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 맞습니다. 많고. 네, 법원개혁이죠.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 정확하게. 법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법원개혁. 네. 자, 그리고 요 기사 보면 여러분들 더 약간 열받으실 거예요. 이데일리. 대법원 내란 전담 재판부 예규 만든다. 재판부 무작위 배당. 여태까지는 그러면 자기 배당이었나? 아니었던 거죠. 응? 그러니까 이제 추천위원회 구성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우리 하던 대로 하겠다라고 하던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믿을 수가 없는 어떻게 거죠. 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의심스러운데. 네. 자, 그래서 지금 시점도 너무나 이게 우리가 국민들이 거의 뭐 10개월 또는 그 이상 계속 싸우고 뭐 이끌고 땡기고 밀고 해가지고 내란 전담 재판부 특별재판부를 지금 만드는 문턱까지 와 있는데 한 2, 3일 만에 뚝딱 해서 만든 거야 지네는. 이렇게 쉬운 거였어? 하려면 진작 하든가. 결국 국민들의 각고의 노력을 조롱하는 것밖에 느껴지지 않는데 여기 보면은 또 내란 전담 재판부에 보니 영장 재판부는 또 없어. 그죠? 영장은 치던 대로 마음대로 치고 네. 그냥 재판부만 겉으로 봤을 때 꼭 무작위인 것처럼 처리해 줄게. 뭐 이런 거라고 보면 되겠나요? 네.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영장 전담이거든요. 이게 수사의 길목을 딱 막으면은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까 이제 강제 수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나라 이제 헌법에 이 강제 수사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이 부분이 저는 개헌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발부한다. 검사 독점주의. 영장 청구권. 네. 네.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이게 강제 수사의 원칙입니다. 이게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게 너무나 이례적인 헌법 규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정말 글쎄요, 이거 원 포인트라도 저는 개헌을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헌법기관이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헌법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가? 검사라는 것이 영장 청구를 하는 것뿐. 그래서 헌법기관이라고까지도 볼 수 없다. 그리고 검찰총장 자체에 대해서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검찰 조직 자체가 헌법기관이라고 검찰청이 헌법기관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 하여간 이 강제 수사권을 검사가 쥐고 있는데 영장 청구권을 쥐고 있는데 아무리 특검에서 영장을 청구한다고 해도 판사가 만약에 기각시키면 이건 더 답이 없는 거죠. 어제 전반스에 대해서 경찰이 진짜 지연된 영장을 신청했단 말이야. 2월에 신청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다 준비됐다고. 네. 그래놓고 정권 바뀌고 나서도 한참 6개월 만에 뒤늦게 더구나 진해시까지 세트로 해서 영장을 신청했는데 반려했어. 근데 검찰. 반려 사유도 뭐라 그랬죠? 뭐 특별한 것도 없더라고. 보완해라. 뭘 보완해?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장 청구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그냥 헌법에 절차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영장 청구권이 검찰청에 속한다 이렇게 볼 여지도 없어요. 제가 만약 운영을 한다면 검사라는 자리에 검찰청만이 아니라 이곳저곳에 갖다 놔도 돼요. 공수처도 그런 모델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 공수처 공수처 검사가 검사, 영장 청구하잖아요. 경찰 그러니까 검사도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만들면 경찰청 되겠네. 국수본에도 검사를 갖다 놓으면 돼요. 그런 식으로 풀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철도청 가면 검사역들 많아요. 차표 검사하시는 분들. 네.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 개헌하기 싫으면은 검사 거기 갖다 숙제 놓으면 검사도 되잖아요. 하고 그래요. 다들 학교에서도. 그러니까 검사는 많아요 곳곳에. 그러니까 네, 하여튼. 아 뭐가 어렵습니까? 국민의 눈높이를 그래서 하면 되지. 상상력을 그렇게 발휘해서. 그럼요. 네. 그래서 그렇게 대단한 뭐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청이라는 게 내년 10월달에 없어지니까 끝나는 거고 지금 저는 전광훈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한 것도 검사들이 마지막 목리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죽지 않았다. 그럼 이럴 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국수본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재신청하겠다. 그러면 세 번째 신청하고 네 번째 신청하고 제가 오늘 뭐 경찰관들 몇 명 볼 기회가 있어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어디 그래서 뭐 연예인 됐다 오셨어요? 전 길거리에서 오줌 넣었어요? 왜 갑자기 경찰관을 만나고 와요? 일상적으로 보죠. 저 감옥도 자주 가고. 네. 맞다 인권 운동하시지. 예, 깜빡했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런데- 네, 얼굴만 보면 꼭 안 하실 것 같이 생겨가지고. 말씀하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관상은 과학이라고. 네. 네, 하여튼 그런데 네. 제가 그냥 시민으로서 주문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시민들에게 알리자. 두 번째 영장 신청했는데 또 반려하면 신청된 게 어떤 거고 뭐 이런 걸 알리고 그 다음에 시민의 공론회장에서 다퉈보자. 검경이 제대로 한번 싸워보자. 그리고 경찰 입장에서는 적어도 전광훈 같이 이거 폭도잖아요. 폭도를 사주한 사람이잖아요. 서부지원 폭동 사태를.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포기하지 않고 3차, 4차, 5차라도 영장 신청을 해야 된다고 저는 요구하는 바예요. 그렇게 할 겁니다. 국수본에서 아마. 재신청하면 재신청. 이번에는 받아들여지겠죠? 어떻게 보세요? 안 하고도 남죠. 검사들은. 그렇죠. 검사들이 한 번 안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은 절대로 끝까지 버티는 조직이 바로 검찰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검사가 수사를 잘하고 경찰은 수사력이 좀 못 미친다라고 하는 건요 전혀 사실 무근이다. 왜냐하면 검찰은요 자기들이 원하는 거를 뒤져보기 위해서 항상 영장을 아주 그냥 오만 수백 건을 발부를 사실 신청을 하면은 거의 발부가 되니까요. 사실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경우 발부가 되니까. 그런데 경찰은요 검찰이 다 껐기 때문에 자신들이 강제 수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조직이에요. 근데 이건 너무나 제가 봤을 때 어이없어서 그나마 영장 반려 사유를 취재한 게 MBC밖에 없는 것 같아요. 쭉 봐도 MBC가 정광훈 영장 검찰이 반려 경찰 재신청 예정. 요거를 이제 오늘 새벽 뉴스에 냈는데 새벽에 제가 이빨 닦으면서 들었거든요. 죄송합니다. 투머치였습니다. 강은 기자인데 여기 보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이 공동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다만 요것 때문에 이들의 행위에 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취지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반려 취지도 명시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경찰은 이 선동 관련해 내란 선동 관련해서 신혜식이랑 전반스가 과연 교사 혐의가 적용 가능한지 그러면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지난 1월부터 계속 축적을 해가지고 교사지 학생은 아니었어. 그때 보면 확실하게 하라고 시켰단 말이야. 네. 이런 게 웃깁니까? 네. 그래서 계속하세요 이따. 네. 근데 누가 봐도 이거는 하라고 시킨 혐의가 있어서 제출했는데 그쵸. 그걸 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하면 물건을 훔쳤다고 해서 계속 사실관계를 확인해가지고 중첩해서 제출했는데 이거 도둑질로 볼 수 있느냐라고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버리면 아니 답하면 돼요. 경찰은 굉장히 불쾌하고 불편하지만 말이 안 되는 교사에 대한 질문이잖아, 판례가 너무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붙여가지고 보내주면 돼요. 아니 이게 지위가 타당하다고 보세요? 전혀 지금 수사 지휘권은 없어요. 지휘는 아, 아니고 반려 그냥 사유가 반려- 타당하다고 안 보세요? 타당하죠.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교사라는 게 지금 우리 오창익 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교사라는 게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창문만 바라보고 있어도 이건 그래. 교사가 되거든요. 그래 손가락으로 이렇게만 해도 내로도 교사했잖아 맨날. 맞아요. 이것만 해도 네. 살인인데. 예, 맞습니다. 교사인데. 예. 그러니까 그냥
먼 창문을 바라보고 그냥 아무 말이 없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인용을 했다. 그러면서도 교사 혐의를 막 적용하고 거기 끄덕끄덕거리고 옛날에 적용하고. 보면 다른 사건에서 끄떡끄떡 맞습니다. 이걸로 해서 뭐 끄덕끄덕. 혐의 인정된 거 되게 맞습니다. 많았잖아요. 네. 그게 끄덕끄덕으로 교사 혐의가 인정되는 그렇게 왜 교사 혐의를 그렇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느냐면은 교사자는 현장에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 현장에 나타나지 않지만 이 사건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 직접적인 그 촉발이 됐던 그 교사자의 그런 어떤 신호, 그 신호가 없었으면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건 더구나 우리 국민들이 다 봤다니까요. 네. 실제로 서부지법으로 그럼요. 그거 다 주소 다 했어. 어. 주소 찍어. 그리고 그 밑에서 그루밍 됐던 뭐 전도사 같은 애들은 야 우리는 뭐 죽음을 불사하고 뭐 가고 우리 뭐 사령관의 지시다 뭐 이런 게 스스로 뻑적지근하게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네. 그 교사 혐의 적용이 맞는지 법리를 살펴보라고 한다면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법 집행 공무원인데 법 안 보고 그냥 목리를 부리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회의 대응은 야 10월달에 검찰청 없앨 게 아니라 저 부칙에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없어진다. 그 법 개정 다시 해가지고 이런 거 하나 있을 때마다 한 달씩 빨리 없애면 좋겠어요. 아니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죠. 이거는 자기네 존재감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건데 양아치 하는 서부지검장도 짓이에요. 사실 친윤이잖아 다. 네. 응? 저는 참 이해가 안 돼. 왜 관행을 그렇게 중시하는지. 친윤밖에 없잖아. 검사장급 인사할 때 이번에 보니까 한 사람인가 뭐 둘 빼고. 네. 그러면은 왜 파격적으로 승진시키면 안 되나? 안 묻은 사람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대행으로 이거는 해도 돼요. 예측됐던 사안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서부지법. 대행 서부지검장을 뭐뭐뭐 검사장으로 꼭 임명하지 않고 대행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대행해도 돼요. 어차피 지금 다 뭐 경찰청장도 대행이고 아니, 다 대행이다. 검찰이 뭐 일을 안 하는 게 국민에게 더 바람직할 수도 있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김치셨어요 지금? 그만하라고? 그만하라고. 알겠습니다. 아 그만할 때가 됐었어요 네. 안 그래도.